안녕하세요. 논준모 연구소의 김성학 소장입니다. 요즘에 간간히 전화가 이렇게 자주 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글을 못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론을 못 쓰겠다, 이론적 배경을 못 쓰겠다, 또는 결론을 못 쓰겠다. 그러니까 이제 글을 못 쓰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3장이 이제 연구 설계지 않습니까? 주로 1장, 2장, 3장, 4장, 5장의 그 논문의 구조 체계에서 보면 가운데 있는 3장이 연구 설계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연구 설계야 어떤 실험적인 부분이나 통계적인 부분이나 이런 또는 질적 연구에서의 방법들, 방법론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야 어차피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5장 구조 체계에서 보면 4장이 주로 검증을 하는, 연구 문제나 연구 가설을 검증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역시 방법론을 알지 못하면 하기가 힘든 거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3장, 4장에 대해서 못하겠다 이렇게 연락을 주시는 분들은 저는 그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을 당연히 구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1장하고 2장하고 5장을 내가 서술을 못하겠다, 이 말은 결국에는 글을 못 쓰겠다 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전화가 최근에 많이 옵니다. 문의가 많이 오죠. 소장님, 글을 못 쓰겠어요. 글을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제가 이제 진정하시고 우선 이제 제가 오시라 가시라 이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저한테 통화를 하신 분은, 저하고 통화를 하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처음에 무슨 이야기부터 하는가 하면 이 글 쓰는 부분에 대해서 그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글 쓰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글 쓰는 부분들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구조를 정확하게 아신다면 글 쓰는 거 사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먼저 하죠. 그럼 이제 전화 주신 분께서는 황당해 합니다. 아니 오라 아니면 가라 할 줄 알았는데 뭔가 설명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설명을 해주는 내용 자체를 나는 몰라서 지금 전화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답답해 많이 하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비유를 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걸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큐브 아닙니까? 제가 이게 이제 저희 집 애들이 몇 년 전에 이렇게 큐브를 가지고 놀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걸 아무리 해도 못 맞추겠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잘 맞추시는 분이 있으세요? 애들은 좀 잘 맞추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애들은 다 똑똑한 거고 어른들은 다 안 똑똑한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애들한테. 야, 이거 어떻게, 너희들은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맞추니? 물어보니까 애들이 하는 말이, 인터넷에 이거 맞추는 방법이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3 곱하기 3 큐브인데, 이 3 곱하기 3 큐브 맞추는 공식을 설명해 놓은 유튜브 동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공식이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어떤 거냐면, 여기 지금 흰 거 보이시죠? 이 중간에 흰 거 반대는 항상 노란 겁니다. 그리고 여기 녹색 뒤에는 항상 파란 겁니다. 주황색 뒤에는 항상 빨간 겁니다.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의 색깔을 딱 정해가지고 십자를 먼저 만드는 거예요. 근데 십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주황색의 십자를 먼저 맞추겠다라고 하면 주황색 바로 옆면들의 4분면에 나와 있는 요 면에 주황색이 2개가 오게 딱 만드는 겁니다. 우선은 먼저.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 2개를 올리고 십자로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는 색깔을 착착착 맞추어 나가는 이런 공식들이 있어요. 만약에 색깔이 어떻게 배치가 됐을 때는 어떤 공식이 있고, 색깔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는 어떤 공식에 의해서 그 풀면 이게 맞춰진다는 거죠. 처음에 그 공식을 입력할 때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그 공식이 머릿속에, 이 구조적인 체계가 머릿속에 딱 고정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TV에서 나오는 것처럼, 유튜브 동영상에서 나오는 것처럼 한 손으로 거의 맞춘다는 거죠. 이렇게 한 번 딱 보고 구조를 보고 다 맞춘다는 거죠. 제가 이 큐브 맞추는 거에 논문 글 쓰는 거를 비유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저한테 전화 주시는 분들 중에 제가 제일 마지막에 드리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죠. 그냥 제가 좀 이렇게 임팩트 있는 좀 강조되는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
지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그 글쓰기가 하루 종일 하면 진짜 한 2, 3일 만에도 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전화 주신 분들은 대부분 다 황당해 합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 뭐 당신이나 되지. 내가 됐으면 내가 전화했겠냐? 이제 이런 의미로 이제 한숨을 푹푹 쉬시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오시라고 말씀드려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는 컨설팅 하려고 하는 그 주 내용이 뭐냐면 이 큐브의 공식을 알려드리는 것처럼 논문에서 서술되는 글의 그 구조적인 체계, 흐름, 논리 구조 이거를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마치 큐브의 공식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것을 머릿속에 꿰차고 있으면 기본적인 패턴 하나만 꽉 꿰차고 있으면 응용 부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이거를 믿고 신뢰를 하고 와서 공부를 하고 자기가 막 글을 막 서술해 나가는데 주저없이 논문을 쓰실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제가 큐브를 맞출 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들고 왔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요. 공식 알려주는 거 보통 유튜브 동영상 들어가면 한 30분 정도 할 겁니다. 30분 정도 막 설명을 하는데 다 들을 때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기억이 나냐 이거죠. 머릿속에서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머릿속에서 기억이 나게 하려면 유일한 방법 딱 한 가지는 뭔지 아십니까? 반복입니다. 반복. 계속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그때 뭐라고 했더라? 하면서 자꾸 하면서 틀려보고 그런 시행착오를 계속 겪어야 됩니다. 그걸 겪지 않고 내가 당신처럼 2, 3일 안에 막 글을 쭉쭉 써내려간다? 교수님들이 말하는 것처럼 저 교수님처럼 내가 막 진짜 하루 이틀 안에 막 논문을 갑자기 없던 실력이 팍 나타나고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공식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구조적인 체계가 있고 요령도 있고 노하우도 있고 공식도 있고 다 있습니다. 기본형도 있고 응용형도 있고 패턴도 있고 스타일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본인이 자유자재로 써먹기 위해서는 수도 없는 반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반복을 통해서 머릿속에서 그 구조 체계가 거의 구조화가 돼야 됩니다. 머릿속에서 갖고 놀아야 됩니다. 이 큐브를 그냥 장난처럼 이렇게 다루는 그런 청소년들처럼. 그래서 글을 못 써서 전화를 주시는 분들께 제가 당부 말씀드리자면 일단 논문에 대한 구조적인 체계부터 열심히 공부를 하세요. 제가 지금 논주모 유튜브 채널에도 수도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했던 것도 하고 뭐 동영상도 지금 뭐 비스무리한 게 몇 개가 올라가 있을 거예요. 동영상 올리다 보면 저도 옛날에 이거 올렸었나? 기억이 안 나서 또 올리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또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동영상들을 검색하셔가지고 찾아가지고 제가 한 강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찾아가지고 그 동영상들을 보면서 계속 이 머릿속으로만 외우는 게 아니고 써봐야 됩니다. 계속 써보고 이렇게 안 되네. 쓴다는 게 이제 노트북으로 쓰니까 타이핑을 해봐야죠. 이렇게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한번 해볼까? 안 되는구나. 역시 안 되는구나. 하다가 나중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결국에는 그것을 터득하게 되실 겁니다. 그때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논리 구조 체계가 과연 정말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써먹을 수 있는 공식이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까 무한한 반복을 내가 느낄 때까지 계속 써보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논문 글쓰기의 지름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